표정이 살짝 부자연스럽고 눈밑이 단단한 경우는 사실 수술 부위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구나 겪고 있는 당연한 경과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후에 회복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술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술 후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안 생길 수도 있는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 또 붓기가 빨리 빠진다면 일상생활의 복귀도 빠르고 더욱더 좋겠죠?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 후에 어떤 것들을 기억하면 좋은지, 어떤 부분을 관리해 주는 게 좋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수술을 마친 부위가 회복하는 과정은 다친 후의 회복 과정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다고 쳐보죠. 일단 다친 자리에서 피가 날 수도 있고 움직일 때 아프고, 자, 피가 나면 흘러내리거나 다른 곳에 피가 묻을 수도 있으니까 먼저 피가 안 나게 우리는 상처를 좀 감싸줄 거고요. 때에 따라서는 붕대로 압박도 하고, 이제 보통 하루 이틀이 지나면 더 부어오르고 아팠다가 이제 서서히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 후의 과정도 정확하게 비슷한 과정을 받게 됩니다. 가장 초기 단계를 할 수 있는 수술 후 하루에서 이틀, 우리가 회복에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사항은 지혈과 압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으셨다면 겉에서 보이는 상처는 없지만 결막 안쪽, 그리고 우리가 재배치를 한 지방 단위에서는 회복 과정에서 지혈을 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블룩 튀어나온 지방 조직을 내리기 위해 박리한 공간이 서로 붙기 위해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시 출혈이 일어난다면 붓기 자체도 더 심해지고 박리한 공간도 서로 붙지가 않겠죠. 그래서 초기 회복기에는 우리가 눈 밑에 냉찜질을 해주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차가운 온도에 노출이 된다면 혈관이 수축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지혈을 돕게 되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찜질을 통해서 누르게 되니까 압박을 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출혈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붓기를 너무 빨리 빼고 싶어서 냉찜질팩이나 내는 안대를 붙이고 주무시게 된다면 정말 심한 경우에는 동상에 걸리거나 피부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당한 간격을 두고 너무 차갑거나 감각이 먹먹해지지 않는 선에서 잠깐씩 냉찜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냉찜질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혈압 관리입니다. 자, 우리가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출혈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이것은 성형수술뿐만이 아니라 어떤 병원에서 어떤 수술을 받든 고혈압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시는 분들은 모든 수술 전에 꼭 혈압약을 챙겨 먹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수술 과정 혹은 회복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수술 후 통증은 혈압을 높일 수 있는 인자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통증이 없이 수술을 하는 것도 의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수술 받으신 분들도 통증이 없는 것 자체가 훨씬 더 안전한 상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는 복용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통증이 심할 경우에는 병원에 문의를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눈 주변에 혈압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루 이틀 정도는 벽에 기대서 머리를 위로 하고 주무시거나 베개를 높이 하시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 우리 활동 중에 혈압을 높일 수 있는 행동, 굉장히 강도 높은 운동이라든지 흡연은 당연히 금하셔야 하고요.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혹은 물건을 짚기 위해 머리를 아래로 숙이는 행동,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수술 후 초기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술 후 3, 4일째부터는 지혈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몸의 회복 속도를 올려주기 위한 관리를 하게 됩니다. 수술 후 3, 4일째부터는 수술 자리에 직접적인 출혈이 아닌 회복을 위해서 림프액이라든지 정맥혈과 같은 피들이 우리 수술 부위에 조금씩 고이게 됩니다. 혈액순환율을 높여주게 되면 이런 것들이 흡수되거나 순환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3, 4일째부터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통해서 혈액순환을 높여주는 것들을 추천을 드립니다.
다만 온찜질을 할 때도 너무 뜨겁게는 하지 마시고 적당히 따뜻할 때 10분 정도만 하루에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수술 후 처방받으신 안약은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 하루에 4번 한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는 것이 좋고요. 이제 이 안약은 결막 부종이나 결막 충혈 등을 빠르게 좋아지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술 후에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혹은 눈물이 많이 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증상들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처방받으신 안약은 꼭 하루에 4번 한두 방울 정도 넣어주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스럽게 겪어가는 눈밑지방 재배치의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술 부위에 멍이 언제 빠지는지 혹은 얼마나 지속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멍이 노랗게 들었다면 1, 2주 정도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소위 피멍이라고 하죠. 붉거나 혹은 이제 보라색 멍이 들어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오래 간다고 좀 여유롭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술 후 한 2, 3주 정도가 지났는데 표정이 부자연스럽고 눈밑 혹은 앞볼 부위에 지방 이식을 받았는데 굉장히 단단하게 느껴집니다 라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표정이 살짝 부자연스럽고 눈밑이 단단한 경우는 사실 수술 부위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수술 후 길게 2, 3개월까지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라든지 앞볼과 눈물고랑에 지방 이식을 같이 한 경우에 단단한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 한 3, 4주 정도까지는 이게 내가 누구나 겪고 있는 당연한 경과를 겪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경과는 음주와 흡연은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입니다. 먼저 음주는 하게 되면 혈관 자체가 확장이 됩니다. 확장이 되고요. 그리고 몸 자체도 다 부어오릅니다. 몸 자체가 붓기 때문에 붓기가 오래 가서 결과가 나오는데 훨씬 더 시간이 걸리게 돼요. 또 통증을 일으키는 인자 중에는 붓기가 심할수록 붓기로 인한 압통이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수술 후에 내가 많이 부어있다 혹은 음주로 해서 부었다면 그 결과도 늦게 나오고 통증도 더 심해지는 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붓기가 다 빠질 때까지는 음주는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흡연 자체는 혈관의 말초혈관 자체를 수축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그렇게 말초혈관이 수축되게 되면 혈액순환을 방해하겠죠? 혈액순환을 방해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붓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고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돼요. 회복 자체가 늦어진다는 거죠. 흡연도 마찬가지로 수술 후에 붓기가 완전히 빠지기 전까지는 안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술 후 운동은 언제부터 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자, 혈압을 올리지 않는 가벼운 운동, 예를 들면 산책 같은 활동은 사실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붓기가 빨리 빠지는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운동 강도가 사람마다 좀 다르지 않겠어요? 굉장히 심한 무산소 운동이라든지 혈압을 올릴 만한 사이클 같은 운동들 이런 것들도 결국은 최소한 우리가 안정이 되고 붓기가 빠지고 2, 3주 정도 지난 후에 적당한 강도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원을 가봐야 될 상황은 정말 말도 안 되게 눈이 안 보일 정도로 심하게 부어오르는 경우라든지 붓기가 심하면 심할수록 통증 자체도 견딜 수가 없을 정도로 상승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당연히 병원으로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냉찜질하고 있다고 해결되는 붓기가 아니라는 건 사실 본능적으로 사실 알 수도 있고요. 최소한의 컨택을 안 하는 건 안 돼요. 붓기 자체나 혹은 통증 자체를 가볍게 여길 수는 없어요. 심한 붓기나 심한 통증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연락을 해서 어떠한 처치라든지 상담을 받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의 여러 가지 회복을 빨리 도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겪을 수 있는 경과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선생 채널의 한바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